안녕하세요. 가치경제 박명준입니다. 오늘은 지식탐험과 지식을 창조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치경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올려야 되는 영상들이 한참 밀려 있는데요. 요즘은 제가 개인적으로 바쁜 상황들이 있었고 집중을 하기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영상을 올리는 일이 많이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 신상에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앞으로 제가 가치경제 채널을 통해서 열어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도 조만간에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11월이 시작되면 다음 주부터지요. 한 주에 3번의 영상을 올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아마도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극히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드리는 의견일 뿐입니다. 따라서 제 생각과 같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고요. 더 좋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더 나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댓글을 달아서 그 내용을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알아가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여기서 무언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보신 학문의 분야가 될 수도 있고요. 잘 들어보기 힘든 분야일 수도 있으며 이 지구상에서 여태껏 한 번도 이야기되지 않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주로 형이하학적인 대상보다는 형이상학적인 개념이나 관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며 제가 주로 알아내고자 하는 그 무언가는 형이상학적인 무언가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개념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입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그리고 생명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놓고 그것을 풀어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해답을 얻고자 하는 주제는 주로 학문과 관련이 되는 것이 많지만은 학문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이야기들까지 파고 들어가서 알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풀어가는 과정을 밟아갑니다. 그 질문을 풀어내려면 수많은 관련된 지식들을 찾아야 합니다. 관련 정보도 찾고 잘 인지하지 못했던 상식화된 내용도 다시 파악을 하고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물론 거기까지가 끝이 아니죠. 어떠한 질문이든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내용이라면 그에 대한 답은 하나의 학문에 국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 분야의 학문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답을 얻어내려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공부를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관련된 정보와 관련된 전문 지식의 습득이 모두 끝난다고 해서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흔히들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들어왔습니다. 동물을 통해서 이를 증명하는 실험의 결과도 있고요. 수많은 임상 결과에서 이것이 의학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가 왜 병을 유발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머리카락도 빠지게 하고 암도 유발하고 각종 질병에 이르게 하는지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학식이 높은 의대 교수분들이나 유명한 의사분들께 질문을 드리면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가 병을 일으키게 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답변을 의학에 국한해서 찾고자 한다면 절대로 그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병을 일으킨다면 그 증상은 인간의 정신과 육체에 나타나게 될 텐데요. 의학이 답을 줄 수 있는 분야는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도 필요하고요. 이것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신체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내려면 그 중간 경로에 해당되는 무언가를 찾아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심리학도 필요할 테고요. 인간의 정신을 분석해서 의식과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에 대한 정의나 조금 더 세분화하자면 영이 무엇인지, 혼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와 이해가 있어야만 정신적 스트레스가 우리 신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리학 말고도 영성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된 지식들은 그냥 지식일 뿐입니다. 이러한 관련 지식들을 엮어야지만 우리가 얻고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들을 엮고 난 다음에 보면은 군데군데 빈 구석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빈 구석들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빈대가 너무 많다면, 그리고 너무 넓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만들어내는 것도 부족하다라면 아예 기존 지식을 싹 다 버리고 판을 새로 짜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얻고자 하는 질문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답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답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립니다. 제가 찾고자 하는 질문 자체가 지금의 인류 문명에서는 제대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을 찾아간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하겠죠. 수많은 사고 실험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하고 여기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모두 다 끌어모으고 그리고 나서 답을 설명해 줄 만한 가설을 세우고 수많은 사고 실험을 통해서 혹은 답을 찾을 수 있는 현상들을 관찰해서 가설을 검증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밟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식탐험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이 지식탐험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식탐험이라고 굳이 탐험이라는 말을 붙여서 표현한 이유는 마치 사람들이 전혀 밟아보지 못한 새로운 땅을 찾아내고 개척해 나가듯이 즉 탐험을 하듯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지식을 찾아내고 탐험해서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마치 탐험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무도 찾아내지 못한 곳을 처음 밟아보는 느낌은 상당히 짜릿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지 못해도 누군가가 이미 그곳에 발을 들여 놓았던 그런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도 모르게 묻혀있던 그러한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채널에서 가치주의라는 새로운 경제체계를 소개하고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식 탐험으로 얻어내는 지식입니다. 어디 다른 데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학문으로 정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책에서 혹은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현재 제가 내용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그 내용들의 일부를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라는 경제가 튼튼하다면 제가 굳이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없을 텐데요. 자본주의는 지금 아주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 엘리트들이 달러를 대체하는 새로운 화폐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새로운 대안화폐를 찾거나 만들어낸다고 해도 자본주의라는 경제 체계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런 위기는 다시 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폐 자체가 가치의 본질을 담고 있어야 하며 가치 왜곡이 없어야 지속 가능한 경제가 될 텐데요. 물론 에너지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가정하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 엘리트들이 찾고 있는 대안화폐는 가치의 본질을 담아내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본질은 시간과 에너지와 정신인데요. 이것 말고 다른 것으로 화폐를 삼는다면 결국 가치의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간과 에너지와 정신 가치로 화폐를 삼는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이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하고 있는 가치주의 경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언젠가는 이 길로 찾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치주의 경제라는 이 길이 우리 인류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의 화폐를 찾다 보면, 그리고 자본주의가 큰 위기를 맞이하고 그 위기를 벗어날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 길을 찾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경제체계를 내놓으려고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인터넷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체계에 대한 소식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새로운 대안이 준비되고 있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결국 그것이 가치의 본질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가치 왜곡에 의해서 경제가 꼬이고 엉키는 일은 막아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바로 가치주의라는 경제체계가 미래로 나아가는 길목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열려면 가치주의 경제가 그 핵심적인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 경제가 큰 위기를 맞아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사는 것 자체에 큰 문제가 생긴다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생각을 할애할 만한 여유를 갖지 못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4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제대로 맞이하려면
그리고 그렇게 발전된 문명을 우리 인류가 누릴 수 있으려면 경제가 문제없이 잘 돌아가야 합니다. 자신이 노력한 것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가치 있는 지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지식 탐험과 지식을 창조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가치주의 경제에 대해서 가치주의 경제를 이러한 지식 탐험이라는 활동의 결과물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치주의 경제가 단순히 자본주의 경제의 대안이라는 것 말고도 미래의 문명을 열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나가야 하는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경제체계라는 점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가치를 가치 그대로 평가할 수 있는 가치 인자를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화폐로 사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거래 시에 가치 왜곡이 발생하지 않고 나아가서는 경제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 가장 이상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가치주의 경제가 우리 세상에서 실현이 된다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제대로 열어서 인류의 문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원래 지혜를 열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시작했는데, 막상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 지혜까지는 이르지 못했고 지식까지만 설명을 드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식 탐험에 대해서까지만 말씀드렸고요. 그러다 보니 이 얘기와 곁들여서 가치주의 경제에 대해서도, 가치주의 경제라는 지식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지혜를 열어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볼 생각입니다. 가치경제 채널은 여러분의 응원이 매우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시간 시청하시는 것과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시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류가 그동안 풀지 못했던 숙제를 풀어내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